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지금은 조금 물건들이 조금 쌓이면서 좀 주춤하는 것 같은데요. 이럴수록 여러분들 부동산의 체력 관리, 여러분들의 체력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하락에 대한 뉴스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게 되면 앞으로 다가올 하락 시장을 좀 준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부산하고 울산을 진행을 했죠. 오늘은 제가 충남과 충북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고 지금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이 지역들도 영원한 상승만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아픈 시기를 걸치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러면 이 지역들이 하락을 했을 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변곡점 시점에 하락을 했는지를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충남에 지금 지표가 3개가 있거든요. 위에가 이제 시장 강도고, 그 중간께 있는 게 미분양 데이터이고, 그리고 밑에는 심리 지수인 거죠. 매도자가 많은지 매수자가 많은지 색깔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장 강도 영선, 이 시점에서 시장 강도가 떨어짐으로써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역 밑에 있는 구간, 이 구간을 여러분 확인을 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시장 강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지속적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먼저 반응하는 것은 지금 시장 강도가 먼저 떨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밑에 있는 지표는 미분양 지표입니다. 미분양 지표가 시장 강도가 떨어지는 시점부터 점진적으로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이적인 부분에서는 시장 강도는 떨어지고 미분양은 상승하고 이런 것들을 곡선이 역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시장에는 어떤 요인 하나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러 요인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시장 강도가 떨어지면서 지금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심리 지수인 거죠. 이 파란 색깔은 뭐냐면 매도자가 많았을 때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란 색깔 선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요 변곡점 요 시점에 이제 하락 시장을 접어드는 건데, 하락 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달리는 제가 자동차에 많이 비교를 했죠. 시속 100km를 달리고 있다가 차량이 멈추려 하면 바로 100km에서 0km로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속도를 점진적으로 줄이지 않습니까? 100km, 80km, 50km, 30km 이러고죠. 스탑 이렇게 멈추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진적으로 서서히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상승할 때는 좋은 것부터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또 안 좋은 것부터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들이 서서히 움직이면서 지금 영선이 되면서 이 구간이 하락이 되면서 거의 미분양은 거의 고점을 이렇게 산을 그리는 거죠. 굉장히 많이 쌓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매도자들도 지수가 이만큼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미분양이 해소가 되는데, 미분양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수위적인 부분에서 줄어들면서도 시장은 그대로 좀 차갑습니다. 차갑고 이게 어느 정도 좀 많이 이렇게 숫자적으로 좀 줄어들어야만이 시장은 조금씩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분양이 조금씩 이게 빠지는 요 시점에 매도자가 많은 이 추이들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의 시점 한번 볼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요 까만선이 영선이니까 굉장히 속도를 내고 달리고 있는 거죠. 지금 거의 시속 몇 킬로입니까? 지금은 매매 전세가 모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조금 더 매매가 좀 더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미분양 거의 이제 소화를 다 한 형태입니다. 지금 최근에는 조금 제가 확대를 해보면 빨간 색깔이 위에 있다는 거죠. 빨간색이 있다는 것은 매수자가 좀 더 많은 시장인데, 근데 조금 꺾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매도자 팔려고 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시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지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충남 같은 경우는 하락 시기가 좀 길었어요. 그 길었던 이유를 보니까 미분양이 쌓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미분양은 뭐냐면 우리가 분양을 하고 그 분양했던 그 물건을 누군가 청약하지 않아서 그대로 다시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팔리지 않는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게요. 충남에 있는 멀티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차트로 보면 일단 정확하게 하락 기간에 2016년 1월, 그러니까 변곡점이 되는 이 시점부터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반등하는 시점 19년 12월, 요 기간이 하락장이었습니다. 거의 한 4년 정도를 하락을 했죠. 굉장히 긴 사이클입니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하락을 했고, 하락했던 그 기간에 평균 하락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7% 정도 됐었습니다. 앞으로 내려오면 거래량을 한번 보게 되면 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10년치 월 단일 평균 거래량입니다. 그런데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게 그달에 이루어진 평균 거래량인데,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평균 이하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이 실질적으로 평균 이하로 된다라는 것은 시장이 실질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밑으로 내려보면 지금 빨간 선이 그 지역에 필요한 수요량입니다. 수요량 대비 물량들이 이렇게 많았죠. 이 정도는 소화를 했었는데 그 뒤로는 거의 2배 이상 되니까 소화를 이것도 한 해가 아니라 16년, 17년, 18년 거의 한 3년 기간 동안에 지금 필요한 수요량 2배 이상으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걸 소화를 못해서 이렇게 미분양도 쌓이는 이 구간이 하락 구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는 16년도부터 거의 19년도까지 4년 기간 동안 굉장히 오랜 동안 하락을 겪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19년 12월부터 반등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19년 12월부터 지금 상승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지금 30.1%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락장에 한 10%가 빠졌고 지금 하락장을 채우고 30%라는 하락 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고점 기준으로는 봤을 때는 한 20%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는 이 물량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량 앞에 장사는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물량 때문에 실제 하락을 겪었던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충남 앞으로의 물량 담아 보겠습니다. 이 구간에 굉장히 물량이 많았죠.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물량들이 아까 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다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향후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 17, 18, 19, 20, 21년 식으로 특히 21년 같은 경우는 물량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1호가 같은 경우는 1호가 물량들이 100% 착공 들어가지는 않아요. 착공 들어가지는 않고 이 물량들이 뭐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건설사의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장 상황에 맞게끔 가긴 하는데 100% 착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과거의 물량만큼은 이제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호가 물량도 좀 작다라고 볼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당분간 상승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이 하락 구간에 지역적으로 가격이 얼만큼 하락을 했는지 이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10.7% 정도 하락을 했지만 이게 평균이다 보니 그 속에서는 많이 하락한 지역도 있을 거고 그 속에서도 많이 상승한 지역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한 데스 더 들어가서 지역별로 하락 비율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장 강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거래량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물량도 증가하고 미분양도 증가하는 이 포지션 16년 1월 1일과 19년 12월 요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에 지금 가장 하락률이 높았던 지역을 보니까 고령시가 가장 높았어요. 마이너스 18.5%.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지는 않다는 생각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서산 16%, 천안시 동남구 15% 이런 식으로 대략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충남 기준으로 거의 한 15%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니까 서북구, 예산군, 홍천, 논산 이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하락 기간이 긴 거 비해서는 좀 낮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저 색깔도 보시면 굉장히 좋았었어요. 81%, 81%, 83%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던 그 시기에서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마음만 먹으면 집을 살 수 있었던 시기였지만 계속 하락장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계속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82%, 81%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는 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단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아까 지역으로 봤을 때는 그 지역에서 또 평균이니까 지금 단지로 봤을 때는 많이 떨어진 단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떨어진 단지를 보니까 좀 비율이 높은 단지가 있습니다. 34.38%, 32.51%, 마이너스 31.8%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가격군을 봤을 때는 지금 1억대 9천만 원대니까 생각보다 낮은 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위로 따지면 거의 한 1분이 있는 그런 단지이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보시는 것처럼 서북구 그리고 아산 배방읍 서산 지곡면 이런 형태인데 보시면 연차들을 30년차, 24년차, 15년차 이런 식으로 연차들 구축이 좀 많아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좀 많았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약간 입지가 떨어져 있거나 안 그러면 연차가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오히려 하락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입주 물량이 과잉인 이 구간에는 하락하는 지역에서는 구축 단지들이 좀 많이 하락을 한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 정거점 회복 못한 단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시간에 한번 제가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지금 보니까 구축들이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속에서 충남 안에서 대장단지도 있을 거잖아요. 그 대장단지들도 많이 하락을 했는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대장단지가 가격으로 봤을 때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불당 호반 서밋 플레이스라는 단지입니다. 35평대고 연차가 4년차라는 것은 지금 거의 신축에 가까운 거죠. 신축에 가깝고 이 아이가 지금 요 기간 동안에 보니까 시세가 5억 9천 정도였어요. 근데 5억 9천인데 지금 기간 증감률이 0,0로입니다. 매매도 0이고 그리고 전세도 0이다. 그 이야기는 하락장에서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거래가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매 시세도 그대로 있고 그다음 전세도 시세도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방 경직이 있어서 버틴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하락장이 왔을 때도 버티기 때문에 이제 안전자산이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장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충남에 있는 대장들이 실제로 하락 기간 동안에 이게 30평일대입니다. 봤을 때는 거의 버텼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천안시 서북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북구는 어떤 지역이냐면 충남의 대장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장 지역의 시장 강도가 이렇게 쭉 떨어져서 이제 반등하는 시점인데 시장 강도도 평균적인 시장 강도가 있고요. 근데 거기를 제가 연차를 쪼개놨죠. 뭐 신축, 준신축, 그리고 준축, 뭐 구축 이런 식으로 연차를 쪼개놔서 그 연차별로 시장 강도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내려와 보시면 매매 평균 시장 강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3입니다. 23이라는 것은 그 속에서 뭐 이렇게 플러스 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되는 아이들도 있어서 평균적으로는 마이너스 23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와서 좀 더 신축, 말 그대로 좋은 것들이죠. 좋은 것들을 보니까 시장 강도 매매 같은 경우는 40입니다. 그리고 준신축인 5년에 10년차도 24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속에서 이제 구축들은 아직 가격들이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속에 좋은 것들, 신축, 그리고 준신축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움직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상승 변곡점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시차를 좀 두고 상승을 꿈틀꿈틀 조금씩 하는데 이 기간에 아마 시장에 있는 많은 물건들을 소화를 시키는 시간이죠. 왜냐면 시장에 물건이 많으면 아무래도 이게 가격 올라가는 그 퍼센테이지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매물이 귀해서야만이 이제 넣을 때마다 물건들이 신고가를 찍어서 이렇게 바바박 튀는 거죠. 그래서 요 기간에는 실질적으로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시장에 있는 매물들이 조금씩 팔려 나가면서 이 시점에는 이렇게 큰 곡선을 굴리고 상승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시장 강도 전체적인 평균을 보기보다는 내가 좀 더 선행적으로 보겠다 그러면 밑에 내려와서 신축과 준신축의 시장 강도가 반등을 했는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전세 시장 강도가 먼저 반등을 하거든요. 그런데 충남 천안시 서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 시장 강도가 먼저 반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매매가 먼저 움직여서 신축은 40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평균을 봤을 때는 마이너스 23이라는 거죠. 그렇듯이 신축과 그리고 준신축이 움직여서니까 나머지 아이들도 시차를 두고 따라 움직이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먼저 좀 선점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대장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단지가 천안 불당 호반 서밋 플레이스 35평일대인데 여기 보시면 분양가격 요때 샀으면 참 좋았을걸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이렇게 계단 상승하듯이 한번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가격이 얼마냐면 8억 8,500 거의 이제 9억에 가까운 금액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충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 똑같은 시점으로 보니까 지금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이 지금 변곡점 시점인데 이 변곡점까지 가기에는 이제 매매 시장 강도, 전세 시장 강도 같이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미분양이 이렇게 증가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도 심리 지수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비슷한 패턴이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조금 특이한 게 충북 같은 경우는 매매 시장 강도가 먼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앞에 충남 같은 경우는 전세 시장 강도가 먼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매매 시장 강도 먼저 하락을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미분양이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심리 지수가 여기서부터 이제 좀 안 좋아졌죠. 안 좋아져서 요 하락 구간 동안은 매도 심리 지수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미분양도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여기가는 시장 강도 영선 아래에 매매 전세가 모두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전세는 조금 버텼어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좀 키워보면 까만 색깔 점점점이 지금 시장 강도 영선입니다. 매매는 먼저 떨어졌는데 전세는 한참 뒤에 좀 떨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충북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보통 전세가 먼저 움직이는데 여기는 이제 매매가 먼저 떨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최근 한번 볼까요? 최근 분위기는 지금 확실히 좋죠. 전국적으로 지금 매수 우위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 충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빨간선이 올라가서 매수자는 굉장히 많다. 그런데 매도자는 거의 없다. 그러면 물건이 귀하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사고자 하는 매수자들이 많은 시장이다. 미분양도 다 지금 소화를 했죠. 또 지금 보시면 이제 매매 시장 강도, 전세 시장 강도가 거의 같이 가고 있는 시장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매수자들이 실질적으로 투자자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거의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세도 지금 굉장히 기해서 전세 시장도 잘 물건들이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멀티 차트로 한번 보면 정확하게 픽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락 기간이 언제였냐면 15년 9월과 2022년 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충북이 충남보다는 좀 더 빨리 하락을 했고, 그 다음 좀 더 하락 기간이 좀 더 길었어요. 한 4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 기간 동안에 퍼센테이지는 지금 충남보다 조금 더 높죠. 15.5%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래 같은 경우도 월 평균 이하로 거래되고, 그리고 물량 같은 경우도 충남처럼 완전히 이렇게 한 3년 기간 동안에 2배 이렇게 되진 않았어요. 이 기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8년도에 조금 물량이 많았고, 그 다음에 거의 한 적정에서 조금 오바선인데도 그래도 좀 더 긴 하락을 했다. 아무래도 충남, 충북이 같이 물량이 많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미분양도 좀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2020년 2월 변곡점을 찍고 상승으로 들어서서 지금은 37.4%, 그래서 지금 여기 15% 정도 하락권을 채우더라도 지금 거의 한 22% 정도는 상승을 했다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거래량도 많이 회복을 했고, 앞으로 물량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이제 적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고, 미분양도 다 소화를 했죠. 그래서 보통 미분양이 쌓여 있는 시장 같은 경우는 미분양 물량들이 소화를 하면서 실제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매월 이제 미분양 물량들이 얼만큼 감소되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였거든요. 지금은 충남, 충북 모두 미분양들이 감소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인허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허가도 같은 경우도 지금 15, 16, 17, 18년 좀 많았어요. 근데 지금 확연히 20년, 21년, 21년도에 좀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뭐 21년도에 조금 많긴 하지만 앞에 우리 구간보다는 확연히 줄어들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충북도 하락 구간에 지금 얼만큼 하락했는지를 한번 찾아보니까 좀 더 비율이 아까 충남보다는 좀 많아요. 보시는 것처럼 상당구가 마이너스 23.3%입니다. 그리고 서원구가 21%. 지금 최근에 상당구하고 서원구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거래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옛날의 아픔들을 이제 벗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천, 청주, 충주 이런 아이들이 충북 평균보다 더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략 한 20% 정도가 평균적으로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단지 기준으로도 가장 많이 빠진 아이가 어디냐 보니까 마이너스 36.35%, 마이너스 33.53% 이제인데,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당구가 좀 많았어요. 상당구, 서원구가. 그래서 평균적으로도 상당구가 좀 많이 빠졌고, 근데 단지로 들어왔을 때도 보니까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단지, 그 다음에 지금 서원구에 있는 수곡동, 이런 아이들이 지금 보니까 좀 많이 빠졌다. 매매 가격도 1억 6천, 1억 6천 되니까 좀 가격대도 낮으면서 조금 구축, 중축 이런 아이들이 좀 많이 빠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도 보시면 전세가율이 80%, 90% 거의 심리적으로 지금 집 사면 폭망한다는 그런 느낌이, 왜냐면 조금만 돈을 주면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럼 그 속에서 가장 많이 빠진 단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놀랐는데, 보시는 것처럼 위에가 매매 시세입니다. 매매 시세고, 그리고 밑에가 전세인데 두 개가 클로스 나는 시점 보이시죠? 그렇듯이 생각보다 전세는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이 각도를 보시면 매매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여기는 거의 붙어서 전세 가격으로 매매를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떨어져서 거의 15년에서 19년 하락 기간 동안 한 1억이 빠졌어요. 근데 이 매가 자체가 얼마 정도 했냐면 2억 정도 되니까 지금 거의 1억이 빠졌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빠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은 전고점 2억 6천인데 쭉 빠져서 지금 회복을 해가지고 바닥을 찍었죠. 바닥 찍고 지금 반등을 하고 매매 전세 모두 상승을 하면서 지금 보시면 2억 1,200 이런 식으로 아직 전고점 회복 못한 그런 단지다. 아직도 전고점 회복 못한 단지들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장단지 한번 보게요. 대장단지 같은 경우는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두산 위브 GLCT 2차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4억 5천인데 아까 우리가 충남 같은 경우는 거의 버텼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워낙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신축이 거의 적정 수요량의 한 3배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충북 같은 경우는 좀 올랐어요. 40%, 41%, 35% 이랬듯이 전세도 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 속에서도 여기서 충북에 있는 이런 대장단지들은 상승을 이어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충북이 좀 더 에너지가 강하구나라는 생각들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전체 평균적으로는 마이너스 51이었어요. 51이라는 것은 아직도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 보는데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제 연차별로 신축과 준신축들의 시장 강도를 보니까 여기는 전세가 먼저 움직였죠. 전세가 보면 33. 그리고 매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 그래서 전세가 먼저 시장 강도를 반등을 했다. 그래서 여기가 상승 이제 변곡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계속 시장은 이제 우상향을 하는 그런 방향성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선진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시장 강도가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연차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먼저 움직인 그런 전세 매매 시장 강도를 확인하면서 좀 더 빨리 시장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럼 대장단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장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시장에도 버텼죠. 이렇게 붙어갔죠. 이게 하락할 거란 그 심리 때문에 이게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지만 살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벌어져서 전세 세입자가 매매로 지금 올라타기에는 조금 버거운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거의 한 7억 1,500 정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듯이 우리가 지금은 단기적으로 전국적으로 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가야 되는 지역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상승을 이제 좀 많이 해서 앞으로 많은 물량이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하락을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장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클을 통해서 과거 시장들을 좀 공부를 한다면 좀 더 내가 원하는 시점에 매수 전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진쌤에게 큰 힘이 됩니다.